ASME 규격은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펌프, 밸브 등의 설계부터 시작하여 제작, 시험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격집입니다. ASME 규격의 경우 디자인 데이터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ASME 섹션 A 디비전 1의 경우 내압이 20MPa 이하이며 ASME 섹션 A 디비전 2는 내압이 70MPa 이하로 구분을 합니다. ASME 섹션 A 디비전 1은 압력용기 설계 시 해석이 아닌 수계산을 통해 설계 및 평가를 진행하고 ASME 섹션 A 디비전 2는 사용자 설계 사양을 바탕으로 해석적 접근 방법을 통해 설계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ASME 규격을 기준으로 제품의 구조 건전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ASME에서 제공하는 물성을 사용하며 이 물성은 ASME 섹션 2 파트 D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FEM을 활용한 구조 건전성 평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풋 데이터를 활용하여 FEM을 수행 후 아웃풋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 건전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 인풋 데이터는 압력, 자중과 같은 기계적 하중, 정상 및 과도 상태에서의 열하중, 동적 하중, 조합 하중, 그리고 형상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풋 데이터를 활용하여 FEM, 즉 정적 구조에서 열 전달 해석, 열 구조 연성 해석, 피로 해석을 NCS를 사용하여 해석 결과를 도출을 하면 변이, 변형률, 응력, 온도, 응력 진폭, 변형 진폭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 건전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때 구조 건전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내력보다 큰 하중이 들어오게 되면 파손이 발생되며 이러한 파손의 경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때의 현상을 바로 파손 모드라고 합니다. 그럼 설계 결과에 대한 파손 모드를 알았다면 그 파손 모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기준, 즉 설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구조 건전성 평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구조물의 파손 모드들에 대한 설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SME 설계 기준에 의한 응력 분류를 이해하기 위하여 응력 분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으며 첫 번째로 탄성론적 응력 분류, 두 번째로는 하중 특성에 따른 응력 분류, 마지막으로는 ASME 설계 기준에 따른 응력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 탄성론적 응력 분류는 왼쪽 가장 하단의 그림에서와 같이 재료의 다양한 형태의 힘이 3차원 공간상에 발생을 하게 되면 재료의 탄성 영역과 소속 영역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점을 추출하여 기준 축에 맞추어 응력 성분을 분류하면 두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수직 응력과 두 개의 전단 응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림은 2차원이지만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Z축까지 포함하여 3개의 수직 응력과 3개의 전단 응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전단 응력이 0이 되는, 즉 수직 응력만 존재하게 되는 응력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6개의 성분 응력을 3개의 주응력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탄성론적 응력 분류에 따라서 계산한 주응력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항복 이론을 만들었으며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표적인 두 가지 최대 비틀림 에너지 이론과 최대 전단 응력 이론이 있습니다. 최대 비틀림 에너지 이론은 물체 내에서 등가 응력이라 불리는 본미세스 응력의 최대값이 물체의 항복 응력에 도달하였을 때 항복이 발생된다고 보는 이론이며, 최대 전단 응력 이론은 물체 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이 물체가 견딜 수 있는 항복 응력에 도달하였을 때 항복이 발생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항복 기준은 ASME 규격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ASME 규격을 기준으로 평가 시 2007년판 이전에는 트레스카 이론을 사용하였으며 2007년판 이후로는 본미세스 이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중 제어형 응력은 미케니컬 로드에 의한 응력으로, 미케니컬 로드에는 압력, 자중, 지진, 바람 등의 하중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복점을 초과하면 변형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파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 하중과의 평형관계에서 발생하는 응력으로 외력, 내력 및 모멘트에 대한 단순 편형 방정식을 만족하는 수직 응력 또는 전단 응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이 제어형 응력은 발생 원인인 변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만 변형하는 자기 제한적인 응력으로, 변이 제어형 응력의 대표적인 예로는 열 응력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 응력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부분과 같이 탄성적으로 계산한 응력이 항복점을 초과하여도 자유열 팽창에 상당하는 값 이상으로 변형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장에서 설명드린 응력 분류를 엔시스 미케니컬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그림은 압력용기 형상으로 ASME 설계 기준에 따른 응력 분류에서 발생 위치와 하중 특성에 부합하는 위치에 패스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응력을 분류해주는 선을 생성해줍니다. 이때 패스를 생성하게 되면 중간에서의 그림에서와 같이 시작점 1부터 끝점 2까지 패스가 생성되며 엔시스 포스트 기능 중 리니어나이즈드 스트레스 기능을 활용하여 응력을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응력은 아래에서와 같이 멤브레인, 밴딩, 멤브레인 플러스 밴딩, 피크, 토탈 스트레스가 패스의 인사이드, 센터, 아웃사이드에서의 응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방향으로의 응력 결과를 그래프 및 상세 결과 데이터를 테이블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된 응력은 앞에서의 사용 응력이 되며 ASM의 설계 기준인 허용 응력, 즉 allowable 스트레스와 비교하여 구조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평가 시 주의점으로 응력 분류에서 PM, PB, PM 플러스 PB, 피크는 존재하지만 PL 결과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PN과 PL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모두 프라이머리 스트레스이며, 즉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패스 위치에 따라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PM 또는 PL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스 생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ETSN의 자료실에 ASME 코드 응력 선형화의 이해 및
NCS 미케니컬에서 응력 선형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ASME 규격에서 소성 붕괴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해석 방법을 화면에서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래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메소드로 아래의 탄성용역 물성, 즉 역류를 입력하여 해석을 통해 응력을 산출 후 평가 위치에 앞서 설명드렸던 응력 분류를 통해 구조 건전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리미트 로드 어널리시스 메소드로 일래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메소드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진행할 수가 있으며, 이때 물성을 일래스틱 퍼펙틀리 플라스틱 물성을 입력 후 해석 수렴 여부에 따라 전체 형상에 대한 소성 붕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래스틱 플라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메소드로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물성을 적용하여 해석 수렴 여부에 따라 전체 형상에 대한 소성 붕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럼 앞장에서의 ASME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일래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본 후 예제를 진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모든 하중 조건, 즉 미케니컬 로드, 서멀 익스펜션 등의 하중을 정리하여 하중 조건이 하중 제어형 하중인지 변이 제어형 하중인지를 구분하여 줍니다. 그 후 유한 요소 모델을 작성하며 해석에 필요한 일래스틱 물성을 정의하여 줍니다. 이때 물성은 ASME 섹션 2 파트 D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값을 바탕으로 일래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며, 이때 슈퍼포지션 원리를 이용한 싱글 로드에 대해 해석을 진행한 후 결과를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모든 하중, 제어형 하중을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스텝 2에서 ASME 규격을 기준으로 구조물의 응력 선형화, 즉 NCS에서 패스 기능을 사용하여 응력 분류를 하여 줍니다. 이렇게 분류된 PM, PL, PL 플러스 PB 등 분류된 값을 스텝 3의 Limit of Equivalent Stress, 즉 S와 SPL과 비교를 통해 구조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평가 절차에 따라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사용될 압력용기의 GA 도면은 아래와 같으며, 압력용기에서 쉘과 헤드의 물성은 SA516 그레이드 70을 사용하였으며, 포징의 물성은 SA105를 사용하였습니다. 압력용기 디자인 컨디션은 화씨 125도에서 내압이 420 사이만 적용되는 예제이며, 압력용기에서 사용되는 부식 여유는 약 0.125인치입니다. 그리고 PWHT 용접 후 열 처리를 진행한 모델을 사용하여 잔류 응력은 없다는 가정하에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압력용기의 형상 모델은 에이시메트릭으로 작성하였으며 GA 도면의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링 시 주의점으로 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불연속 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쉘 모델링 시
형상의 길이를 일정 값 이상으로 모델링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값은 5루트 RT 이상으로 모델링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한요소 모델은 화면에서와 같이 플레인 183과 서페이스 151을 사용하였으며 노드는 약 5532개, 엘리먼트는 1655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유한요소 모델 작성 시 주의할 점으로 두께 방향으로의 패스를 생성하여 응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의 적합한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 격자 민감도 테스트를 진행 후 격자 밀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께 방향의 정확하지 않은 응력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NCS를 활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